춘천 부사를 그만두고 가시는데 자신께서 쓰신 책이 맹록이라는 책이 있어요. 아마 작년에 역사문화연구회에서 번역한 책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. 거기에 자신이가 춘천에 와서 춘천에 본인인 3명을 만나요. 그 중에 하나가 수성채 씨의 최내수라는 집안이고요. 지금 이제 그 신메리에 사시는 분, 그 다음에 남옥 그 집안, 그 다음에 북이 최성대라는 선생님의 묘를 갑니다. 그걸 자세하게 썼어요. 그럼 자신이하고 정치 색깔이 달라요. 그런데 자신이는 문인이기 때문에 잘 알다시피 조선 후기의 시서와의 3절 아닙니까? 그 천재가 와서 남옥의 묘를 여길 직접 와서 수를 따르고 이분에 대한 그 시에 대해서 너무 극찬을 해요. 근데 우리가 남옥이라는 선생을 잘 모르잖아요, 춘천 사람인데도. 그래서 제가 그 맥록을 번역하면서 이 세 집안을 내가 꼭 찾아가서 묘를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2군데는 찾았는데 한 군데는 최성대는 지금 못 찾았습니다. 근데 그분은 뭐 마삼내에 있다고 그러는데 작년 겨울에 한 3-4번 갔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. 근데 이게 작년에 찾았어요. 8월 달에. 근데 이분은 남옥 선생의 아들입니다. 외아들이에요. 요분 아버지 남옥은 요 위에 있어요. 가신데 갈 텐데. 이분이 자신이가 문소각에를 불러요. 이분을. 그래서 문소각에서 남옥의 시집인 일관시초라는 집을 1000여 권 정도 돼요. 시수가 1000수가 되는데 그거를 책으로 엮으라고 해요. 지시를 해요. 그래서 일관시초라는 책이 지금 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. 근데 번역은 안 됐고요. 그런데 그 남옥이라는 사람이 그럼 누구냐? 의령남씨인데 이분의 과거를 양과를 다 합격을 하는데 그 방목의 거주지가 춘천으로 나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분에 대한 논문은 직접적인 논문은 없어요. 그냥 일관시초에 나타난 시 분석 이런 것만 조금 했고, 이분이 영조 때 일본 수신사로 가는 행렬에 포함이 돼요. 직책이 제술관이에요. 제술관. 글씨 기록 남기는 사람이에요. 문장력이 무지하게 좋아야 돼, 이 제술관은. 그때 정사가 누구냐면 고구마를 가져오신 조엄입니다. 조엄. 이건 풍양조씨죠. 우리 여기 조인영, 조만영 그 직계 우회죠. 그때 가서서 일본에 1년 동안 간 기록을 지금도 그 책이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원주문화원에서는 조엄의 그 일본에 갔다 온 기록을 다 번역을 했어요. 근데 우리는 못하고 있어요. 아직 남옥에 대해서 춘천 분들이 잘 몰라요. 근데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분이 남긴 책과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삼명시화라는 책이 있어요. 시평을 한 게 있고, 그 다음에 조재호라고 있습니다. 조재호, 춘성대감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춘천의 인물인데, 이분이 영의정하면서 시 서클 모임을 만들었어요. 그게 매사오영기인데 그 매화를 가지고 5명이 시를 읊은 책자가 있어요. 그것도 그 시에 그때 이제 서울에서 이 매사오영기에 나온 시를 아주 최극찬들을 합니다.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영조 시절에 영조대왕으로부터 매를 맞아서 장형 5대 맞고 죽어요.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은 사도세자를 높여야 된다. 수원에 갔더니 세자 묘가 허술하고 그 제실이 형편이 없어서 이거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고 상소를 올렸다가 영조가 화가 나가지고 이놈들이 다시 얘기 꺼내지 말라는데 꺼냈다 그래가지고 이 관련된 사람을 싹 잡아들여가지고 문초합니다. 그래가지고 장 5대 맞고 거기서 그냥 즉살하셨어요.
46살인가 그래. 되게 젊어요. 그래서 이분은 초시 복시를 다 우수하게 장원을 하시고, 장원은 아니고 급제를 하시고, 영조가 또 그 신하들 사이에서 또 시를 짓는 경연을 했는데 거기서 장원을 해요. 그 정도로 영조가 무지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일본 수신사로 가기도 하고, 갔다 와서 고생했다 그래가지고 그 안학군수로 황해도 군수로 임명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지금 국문학사 한시 중에서도 그때 당시 영정조 때 시인들이 많지만 또 춘천 관련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. 조재호 씨도 못해. 근데 남옥은 상대적으로 평가가 안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지역 후배들이, 여기 이제 김정희 선생도 한학을 하시고 저기 원 선생님도 한문학을 하셨지만 우리의 일들 같아요. 이미 원주에서는 벌써 그걸 다 했는데 춘천에는 아직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어요. 그런데 이분에 대한 자료가 한국보다 일본에 더 많아요. 제가 수집한 것도 다 일본에서 사이트에서 받은 거거든요. 초성하고 뭐고. 근데 이 후손들은 전혀 몰라. 전혀. 남평문 씨라고, 남씨, 의령 남씨라고 며칠 삽니다. 그런데 다 흩어졌어요. 그래서 직계 후손은 없고, 이거 관리하는 사람은 반계 후손들이 와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. 그래서 그 남옥의 시는 그 시평하기를 정말 오묘하다고 그랬어요. 마치 우리가 여기 올라오다 보면 그 가시 많은 나무 보면 산초라는 게 있어요. 산초. 그 향기 같이 아주 입 안을 얼얼하게 하고 코끝을 찡하게 한다는 표현이거든요. 한마디로 표현하면. 제가 표현한 게 아니고 그때 그 사람들이. 그리고 자아신이가 그 일반 시초를 보고 너무 자아신이보다 한 40년 선배죠. 아주 뭐 이런 시인이 어딨냐고 극찬할 정도거든요. 그래도 안타깝게도 일찍 돌아가시고 문집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사 뭐 또 중앙에서 이분에 대해서 평가를 못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. 틀림없이 이분 후손들은 있을 텐데 아직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위 때, 그러니까 이분의 마지막 그 자손이 뭘 했었냐면 일제 강점기 때 평의원이라는 도의원이라는 걸 해요. 그래서 그분이 자기네 집에 이런 책이 있다. 그래서 그 총독부에 대해 얘기하니까 총독부에서 남욱이라는 사람은 일본 사람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와요. 여기 천전리를 와서 그 책을 가져갑니다. 그래서 그 뒷장에는 누구가 그 얘기를 해서 우리 총독부에서 와서 가져간다 하고 그걸 썼어요. 그 책이. 그런데 일본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시를 썼냐면 수신사라고 가면서 동네에서부터 대마도로 해서 이제 동영까지 가는데 그 날짜별로 다 쓴 거예요.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문사들을 초청해서 시문을 서로 창출하거든요. 그 시가 일본 사람들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거야. 근데 우리는 자료는 없어요.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그때 그려진 초상화,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도장, 우리에게는 인장,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일본이 더 이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요. 우리는 아직 논문 한 번 없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,